이별 앞에서 결코 괜찮다고 말하지 마라. 평생 함께일 거라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나의 유치한 모습조차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뒤돌아섭니다. 시련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자 사랑받는 나의 죽음이며 둘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일이니까요. 때로는 시련이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은 둘이 함께한 사랑인데 왜 나만 상처받아야 하느냐며 울부짖기도 하지요. 이처럼 이별은 사랑의 대가를 한 번에 받아가겠다는 듯 우리에게 아픔을 독촉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별을 대할 때 쿨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별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잊는다는 말처럼 어서 빨리 글을 읽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보란듯이 시작하고 싶은데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가 답답하고 한심한 거지요. 때로는 미련 때문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밤마다 전화를 걸어 목소리만 듣고 끊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의 SNS를 염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련은 이별을 맞닥뜨린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이 떠났는데 어떻게 쿨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 만큼 아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프로이트는 사랑을 리비도의 투자, 이별을 리비도의 회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리비도를 거두어오는 일은 빌려주었던 물건을 돌려받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에도 나의 사랑은 한동안 그를 향해 흘러갑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고 찾아다니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별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주하고 온전히 느끼고 표현하는 과정을 애도라고 합니다. 애도 과정을 겪는 사람은 슬픔과 함께하는 여러 감정들을 한꺼번에 안고 살아갑니다. 절망감과 외로움, 공포, 죄책감, 분노, 적개심. 이런 감정들이 일상 중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애도의 과정이 모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 이별을 부정하는 단계. 2. 분노하는 단계. 3. 타협과 우울의 단계. 4. 수용의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통보를 장난으로 넘기거나 못 들은 척하는 등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며 상대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등 분노를 쏟아내지요. 그러고 나면 셋째로 타협과 우울의 강을 지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은 듯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을 선택하는 거지요. 눈물을 쏟아내고 통곡을 하는 등 온몸으로 아픈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는 이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상실의 통증은 서서히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소중했던 옛 연인을 비로소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행복했던 만큼 아팠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 만큼 미워했던 그 사람 역시 다시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사랑은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 사랑이 현재의 나를 있게 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더욱 성장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별할 때면 사랑할 때처럼 내면의 모든 감정이 일순간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나 분노 때문에 이별의 단계를 차근차근 거치지 않고 대충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내면의 모습을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위안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급하게 만나거나 모든 감정을 마비시킨 채 과거의 아픔 속에 머물거나 일부러 쾌활한 척 지내려고 합니다. 리즈 역시 2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처음 만난 그와 3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그들은 그야말로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고 비슷한 취향과 사고방식은 물론 유머 코드까지 딱 맞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애칭이 아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귀찮은 듯 다음에 하자며 돌아누워 버렸지요. 하지만 그때도 리즈는 사랑이 깨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권태기를 지나고 있겠거니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결국 남자친구가 싸늘하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리즈, 여기까지 하자. 우리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 그래도 리즈는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집안 가득한 그의 물건을 고스란히 남겨두었고 장을 볼 때도 그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사다 놓곤 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친구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으며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이지요. 그녀는 이별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심리학 카페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그가 제게 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잖아요. 지금 다시 만난다면 어쩌면 다시 노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천생연분이니까요. 리즈는 자신의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의 슬픔에 매일매일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그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가치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에 진한 사랑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 대상이 사라지면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상대를 붙들어 두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대상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지요. 그렇게 리즈는 과거의 사랑을 부여잡기 위해 현재의 모든 즐거움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연인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의 슬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깊은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별은 단지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일 뿐이지 당신의 인생 전체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별이란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의 관계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종료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저 하나의 관계가 끝났을 뿐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의 존재가 거부당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에게 의존하고 싶은 당신의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 말이지요. 이별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은 이별의 고통을 대충 뭉개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별 후에 맡게 되는 온갖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떠나보냅니다. 분노, 우울, 미련, 의심 등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그 감정들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렇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미처 애도하지 못한 이별의 아픔이 후폭풍으로 돌아와 나중에 더 큰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묵은 감정들까지 솟구쳐 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이별을 아프다고 발로 걷어차 버리지 마세요.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안녕이라고 제대로 된 작별을 고하는 것, 그것은 떠난 사람과 나를 묶어놓았던 마지막 끈을 푸는 작업입니다.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제는 내 마음속의 그를 떠나보내야 함을 인정하고 손을 흔들어 주도록 합시다. 또한 그동안 고마웠다고, 앞으로는 더 잘 살겠노라 어제의 나에게 안녕이라고 말해주세요. 사랑에서 이별까지 행복과 고통의 롤러코스터를 완주해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한층 깊어집니다. 애도란 다양한 감정을 두루 체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자인 융은 시련에 대해 창조적인 질병으로 자신의 내부에 있는 악마의 모습까지 여행한 후 거기서 곧바로 솟아오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지요. 이별의 강을 잘 건넌 사람은 다음 사랑을 더욱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눈이 생기고, 사랑하며 겪게 되는 슬럼프를 더욱 현명하게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되니까요. 더 나아가 애도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갖고 있던 사랑의 역량과 회복력, 성장을 향한 잠재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요. 사랑의 전부를 거는 일은 미련한 짓이며 그 누구를 만나도 비슷할 뿐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미리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이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삶과 헤어져야 하고 높은 직위와 고액의 연봉도 놓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과 아름다움도 어느새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결국 이 세상을 놓아야 할 순간을 맞이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이별이란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과 이별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별의 고통을 피하겠다고 하면 사랑이 주는 행복과 성장의 기쁨까지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다시 사랑이 찾아오면 두 팔을 활짝 벌려 따뜻하게 맞이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아픔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한 걸음 더 성장할 당신께 아래와 같은 시의 일부를 선물할게요. 그대들 중에 어떤 이는 말한다. 기쁨은 슬픔보다 위대하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아니, 슬픔이야말로 위대한 것. 하지만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이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 이들은 언제나 함께 오는 것.